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클로드 코워크의 스킬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스킬은 다룰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양한 실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스킬은 일단 업무 노하우를 담은 지침 패키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 규칙, 템플릿 이런 걸 하나의 폴더로 패키징 해가지고 클로드한테 이 전문성을 부여하는 그런 도구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스킬을 누르면 이렇게 스킬이라는 게 나오고 이 안에 폴더들이 이렇게 나와요. 편집을 누르면 이제 그 안에 있는 폴더들을 직접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킬 이름에다가 스킬.md, 스킬 두 번째 이름에다가 스킬.md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스킬 구조를 살펴보면 이제 여기 요 점점점을 누르면 이게 설정이잖아요. 스킬을 복사할 수 있고 또 채팅해서 사용해 볼 수도 있어요. 스킬 복사는 주로 그냥 이걸 잘 모르겠고 잘 못 믿겠고 그냥 다 집어넣어서 필요한 부분만 내가 수정해서 아예 내가 지금 이 작업에만 필요한 걸 사용하겠다 그럴 때 프롬프트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채팅해서 사용해 보기 누르면 이제 바로 들어가서 이 캠페인 요 스킬이 바로 적용이 되죠. 네. 영어지만 실제 작업하시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캠페인 플래닝 스킬이라는 게 좀 영어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지 제대로 성과는 나오지만 어떤 내용인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이걸 한번 제가 해석을 해봤어요. 캠페인 플래닝 스킬이고요. 캠페인 구조 실행할 때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와 가이드 모음이요. 이게 이제 프론트 매터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거가 이제 지침 같은 거고요. 캠페인 기본 프레임워크, 목표 타겟 메시지 채널 측정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 프레임워크는 오브젝트,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이 목표 유형의 인지도, 고려, 전환, 유지, 옹호 이런 식으로 하고, 목표는 스마트해야 한다 하고, 예를 들면 북미 중견 사스 기업의 6주 안에 MQL 200건을 만들자 이런 식의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언스, 타겟은 누구에게 말하는지 정확히 정의해서 메시지와 채널을 정하는 거죠. 요소는 인구 통계, 심리, 행동, 구매 단계 이렇게 나뉘고요. 간단한 타겟 문장 넷이 템플릿이 이제 제시됩니다. 그다음에 메시지는 핵심 메시지 한 줄, 그 다음에 그 뒷받침하는 서브 메시지, 증거 이런 것들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구성은 코어 메시지, 타겟을 어떻게 정의하거나 행동하기를 원하는지, 그 다음에 서포팅 메시지에서는 서너 개의 이점, 증거, 반론 이런 걸 넣고, 그 다음에 프루프 포인트에서는 데이터 사례 후기, 3자 검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디퍼런시에이션은 대안 대비 차별점 이런 것 넣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 엑스천, 왜 신경 써야 하는지, 해결책은 뭔지, 왜 우리인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네, 그 다음에 채널이에요. 내가 익숙한 채널이 아니라 타겟이 있는 채널을 고를 것. 상세 가이드는 아래 채널 셀렉션 가이드에서 설명한다. 그 다음 미저는 캠페인이 성공했는지, 그 다음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미리 정한다. 그리고 구체적 목표는 마지막에 Success Metrics by 캠페인 타입 표에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널 선택은 Owned Media, 그 다음에 Earned Media, 그 다음에 Paid Media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요. 채널 선택 시 고려 사항 같은 거, 컨텐츠 캘린더를 만들어요. 캘린더 포맷, 그 다음에 계획 프로세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권장 발행 발행 빈도는 블로그는 1에서 4개, 주 1에서 4개, 뉴스레터, 소셜, 그다음에 유료 캠페인, 웨비나 이런 것들, 제작 리드 타임 예시로 블로그, 이메일, 소셜 포스트, 랜딩 페이지, 영상, 이북이나 화이트 페이퍼 이런 거. 그다음에 네, 매출 대비 뭐 비율 접근법, 그다음에 업계 기준, 스타트업 성장 기업 기준, 그 밖에 브랜드 장기 퍼포먼스 나눠서 배분하고요. 채널별 배분 프레임워크 예시는 페이드 어퀴지션, 뭐 컨텐츠 프로덕트, 뭐 이벤트 스폰서십, 툴 테크놀로지, 테스팅 익스페리멘트 하고, 이제 최저가의 원칙 이렇게 해서 가장 성과가 좋은 채널의 유료 예산 뭐 배치하고, 뭐 10에서 20%는 다른 데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인지도 캠페인, 리드 제너레이션, 제품 런칭, 유지 참여 캠페인, 이벤트 웨비나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번역을 한번 해봤는데, 네, 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마케팅 작업을 하시는데 캠페인 플랜을 작업하는데 그렇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 포맷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캠페인 플래닝 스킬을 활용해서 실제 사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불규칙한 초안이나 메모 같은 게 만약에 있다, 뭐 스타일이 불규칙할 수도 있고, 뭐 잘못된 내용들이 있다, 이런 걸 다 표준화된 형식으로 만들 때 이 스킬을 활용하면 좋아요. 에셋이나 템플릿, 뭐 문서 같은 것들을 폴더 안에 집어넣으면 그대로 이제 맞는 캠페인을 만드는데,
자, 먼저 이제 마케팅 플러그인에 들어가요. 그다음에 여기 스킬이 있죠. 그중에 이제 캠페인 플러그인을 누르고 채팅해서 사용해 보기 하면 요렇게 파란색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 캠페인 플래닝 이렇게 떴습니다. 폴더 안에 무슨 기업에 대한 캠페인 플래닝이 있어요. 그 정보가 있어요. 매출 자료하고 순이익 자료가 있는데, IR 자료죠. 그거 가지고 캠페인 플래닝을 작성해 달라. 예산은 매출 대비 10%로 잡아서 진행해 줘라. 그럼 거기 이제 매출이랑 IR 자료가 있다고 했죠. 거기에서 10%를 어떻게 쓸 건지 요걸 요청해 달라고 제가 그 클로드 코워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시작하기를 눌러요. 그러면 이제 클로드 코워크가 필요한 스킬들을 가져와서 내용을 분석합니다. 무슨 PDF 파일을 발견했고 이걸 가져와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PDF 프로세싱 스킬이라는 걸 런칭 시킵니다. 그리고 PDF 내용을 추출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만들고 훌륭한 데이터다. 이제 캠페인 플래닝을 작성한다. 워드 문서로 만든다.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하고요. 네, 문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토큰 한 10,000개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다 완성됐다. 그러면서 이제 캠페인 플래닝 2026 만들었고, 투자 자료를 기반으로 총 100개 섹션, 10개 섹션의 캠페인 플래닝 문서를 만들었고요. 핵심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캠페인명, 우리 아이 첫 과일, 대한민국의 깨끗함으로,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9월, 예산은 5.28억 원. 예. 전체 매출의 10%를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예산 배분은 인스타그램 광고의 20%, 유튜브 인플루언서의 10%, 쿠팡 검색 광고 18%, 뭐 이렇게 해서 디지털에 집중을 하고요. 오프라인 롯데마트 시식 행사 12%, 자사몰 CRM의 10%. 그다음에 목표는 캠페인 귀속 매출 25억 이상, 신규 회원 5,000명 이상, 그다음에 신규 점유율 50% 달성, 로아스 475%. 기존에 잘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공동 구매랑 또 쿠팡 키워드 1위 강점을 더 잘 살리는 방향으로 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플랜 만들어지고 요건 이제 워드로 열지 말지 하고요. 이 데이터가 보시면 이렇게 폴더 안에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제가 아까 클로드 코워크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다고 했고 거기에 이제 회사 관련된 자료를 넣었고요.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 달라고 한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회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네. 회사 이름은 제가 바꿨고요. 2025년 핵심 성과는 매출액이 52.8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8.5억, 그 다음에 간식 점유율에서 40%. 여기 애완견 간식 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 다음에 27개 퓨레, 주스, 간식 이런 걸 가지고 있고요. 2026년 목표는 100억이 목표입니다. 어우, 엄청나게 많이 성장하네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배 이상,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 목표 50%, 캠페인 예산은 5.28억 하겠다. 브랜드 강점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캠페인 목표 스마트 기준으로 잡았고 우리 애완견 첫 과일의 시작 익명의 기업 이렇게 해서 공고와 캠페인 하기로 했고 목표 유용 인지도 확대에서는 애완견 주인 대상 브랜드 인지를 형성하고 SNS 도달 2천만 임프레션 6개월 만에 달성하겠다. 그다음에 고객 확보는 자사몰 신규 회원 30% 이상 확보 증가, 그 다음에 신규 회원 5,000명 6개월 동안 확대하는 거고요. 매출 기여는 캠페인 내에 매출 목표 달성 기여하고 캠페인 귀속 매출 20억 원 이상 하고요. 시장 점유율은 간식 시장 점유율 50% 2026년 하반기에 하겠다. 재구매율은 기존 구매 재구매 사이클을 단축해서 재구매율 55% 이상을 유지하겠다. 그 다음에 타겟 오디언스 세분화예요. 1차 타겟은 애완견 강아지 주인이 핵심이고요. 심리 통계는 25에서 38 여성, 그 다음에 36개월 이하의 애완견 강아지, 맞벌이, 전원맘 혼재되어 있고요. 심리적인 특성은 성분, 원산지에 민감하고 애완견 건강 최우선이고 SNS 육아 정보 탐색하고 국산 제품 선호하고요. 행동 패턴, 주요 페이 포인트, 그 다음에 구매처. 페인 포인트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의 불편함이죠. 그래서 수입산 원료에 대한 불안, 그 다음에 식품 성분 확인 번거로움, 신뢰할 수 있는 간식이 부재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2차 타겟, 애완견 강아지의 주인이에요. 애완견 단계를 넘어서 애완견의 간식 같은 거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이제 건강 관심, 시니어 대상으로 2차, 3차 타겟을 잡았어요. 캠페인 슬로건은 우리 애완견 첫 과일, 대한민국의 깨끗함으로 이렇게 하고 메시지 계층,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이들에게는 핵심 메시지가 수입산이 90%였던 시장에서 국산으로 우리 애완견에게 더 가까운 과일을 줄 수 있다. 해결책은 익명의 기업, 100% 국산 청정 과일,
물 한 방울 없는 무첨가 공법. 예. 왜 익명의 기업인가? 간식 시장 점유율 40% 검증된 브랜드 5,700만 원 공동 구매 회당 TV가 먼저 선택한 거. 그다음에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축구매 15% 할인, 샘플 증정 이렇게. 톤앤 매너는 인스타그램 비주얼, 감성, 국산 간식 이런 식으로. 유튜브는 정보성, 쿠팡 성분 비교, 자사몰 이메일은 개인화, 맘카페 커뮤니티는 리뷰 중심. 채널 전략은 인스타그램 광고는 페이드 미디어 또는 온드 미디어는 가지고 있는 사이트에 약 20% 1억 정도 투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인플루언서 약 0.95억, 그다음에 쿠팡 네이버 검색 광고 페이드죠. 구매 전환 약 1억, 자사몰 CRM 이메일 해서 재구매 유도하는 거 0.53억, 맘카페 육아 커뮤니티 이런 거. 그 다음에 예비비 이렇게 넣고요. 메가 인플루언서, 미드 인플루언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성과 기반 계약 이렇게 합니다. 예산 계획은 5.28억 원, 2025년 실제 매출 52.8억 원의 10%, 그 다음에 SNS 광고 월별 어떻게 안배를 할 건지 진행했고, 6월 컨텐츠 컬렌더, 4월에는 봄 신선한 캠페인 론칭을 하고요. 국산 과일 산지 탐방 영상, 유튜브, 인스타그램 신규 가입 할인, 5월에 애완견날 시즌 공략 이런 거 하고, 인스타그램 맘카페 이런 거. 그다음에 6월은 이유식 간식 콘텐츠, 왜 전문가 협업 이유식 레시피 이런 거, 왜 국산인가. 7월에 여름, 8월은 성장, 9월은 가을 수학 캠페인 이런 거 마무리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성과 측정 지표는 KPI고, 인스타그램은 임프레션, 노출 이런 거, 그다음에 유튜브, 그다음에 쿠팡 검색 광고, 자사몰 CRM, 오프라인 시식해서 전체 캠페인은 신규 회원 5,000명 이상, 규석 매출 25억 이상. 예산 효율 목표는 전체 캠페인 로아스 이런 거, 리포팅 체계, 주간 대시보드, 분기 총괄 리포트. 실행 로드맵은 캠페인 준비 타임은 이제 바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주에는 뭐 하고, 두 번째 주에는 뭐 하고, 세 번째 주에는 뭐 하고. 첫 번째 주는 캠페인 크리에이트 키 비주얼, 인플루언서 섭외. 이 두 번째 주는 SNS 광고 소재 제작, 자사몰 랜딩 페이지 업데이트, 이메일 시퀀스 설계. 3주는 쿠팡 네이버 광고 계정 생성, 카페 체험단, 오프라인 행사. 그다음에 4주는 파일럿 테스트, 캠페인 A/B 테스트, 최종 승인. 최우선 실행 항목. 인플루언서 공동구매 즉시 증편하고요. 쿠팡 광고 키워드 확대하고, 자사몰 이메일 자동화하고요. 신제품 선공개 멤버십을 운영을 합니다. 리스크 대응 방안은 인플루언서의 이제 컨텐츠 바이럴이 약간 미달됐다. 발생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있다면 인플루언서를 좀 다변화하거나 A/B 테스트 즉시 반영을 하죠. 쿠팡 광고 CPC 이건 이제 발생 가능성은 중간 정도. 네이버 쇼핑이나 카카오 광고 대체해서 예비비를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리스크 원료 공급이 불안정하다. 이건 거의 발생 가능성이 없지만 있다면 이제 원료를 좀 다각화하고 재고 안전 확보한다. 브랜드 스토리 역사를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가격 방어보다는 품질, 신뢰, 차별화를 유지하겠다. 그래서 캠페인 요약을 한눈에 보면 캠페인명은 우리 애완견 첫 과일 대한민국의 깨끗함으로, 캠페인 기간 6개월, 그다음에 총 예산 5.28억 원, 그다음에 핵심 타겟 애완견 강아지를 둔 주인, 핵심 채널 인스타그램, 유튜브 인플루언서, 쿠팡 검색 광고, 자사몰 CRM, 롯데마트 오프라인. 그다음에 매출 기업 목표는 캠페인 귀속 매출 25억 이상, 그다음에 전체 연간 목표 100억 원 중에 25% 좀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로아스 목표는 475% 이상, 시장 점유율 목표는 40에서 50%를 하반기에 달성하겠다.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워크플로우 자동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뭔가를 딱 집어 넣으면요, 거기서 이런 스킬 같은 것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파일을 주면 우리가 이걸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쓸 수가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회수 많은 키워드를 활용해서 상위 노출할 수 있는 필수 요소를 추가한 네이버 블로그 작성 스킬을 짜줘. 그리고 그 스킬을 활용해서 폴더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블로그 글을 작성해줘. 이런 걸 활용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런 프론트 매터 문법 오류 가능성이라든가 트리거 조건 같은 거, 예외 로직 같은 게 이제 좀 잘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직접 이런 걸 만들 때는. 그래서 이제 스킬 크리에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런 걸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더 최적의 어떤 스킬을 만들어 줄 수 있을 텐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사용자 지정에서 새로운 스킬 만들기를 누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킬 크리에이터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토글을 먼저 활성화하고요. 이걸 눌러서
채팅에서 사용해 보기를 누릅니다. 자, 네, 새 스킬 만들기. 여기 스킬 크리에이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다 있으실 거예요. 여기 보면 요거를 토글을 활성화시키고, 그럼 여기에서 요 명령어에 맞춰서 요런 상황에 맞게 스킬 크리에이터가 작동을 하는데요. 여기서 채팅에서 사용해 보기 하고, 여러분 이제 만드실 거. 자, Hey 클로드, can you make something amazing with my skill creator skill?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 이제 지금 아까 우리 했던 거 넣는 거죠. 네이버 블로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회수 많은 키워드를 사용해서 상위 노출할 수 있는 필수 요소를 추가한 네이버 블로그 작성 스킬을 짜죠. 그 스킬을 활용해서 폴더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블로그 글을 작성해줘.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그 폴더를 하나 지정을 하고요. 여기 이제 요거를 위해서 뭐 제약회사 관련된 자료를 이제 변경하도록 허용하겠습니까? 허용을 누르고요. 이 안에 있는 여기 보시면 폴더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블로그 글까지 쓰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그럼 여기에 맞춰서 스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원래 있던 요 폴더를 요걸로 폴더를 바꿔서 네이버 블로그에 사용할 수 있는 걸 만들어라. 이걸 위에 직접 요구사항을 입력해도요, 그냥 그 스킬이 알아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스킬 크리에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거니까, 이 스킬을 짜줘라는 말 자체가 트리거가 돼서 직접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직접 여기에 스킬 크리에이터 스킬을 써라라고 가져와서도 사용할 수 있고, 두 가지 방식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들어 주는데 뭐라고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작업 결과 요약. 네이버 블로그 스킬 MD라는 파일을 지금 만들었다고 하고요. 블로그 글 쓸 때마다 참고할 수 있는 완성형 가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에 폴더를 보니까 이렇게 네이버 스킬, 블로그 스킬.md 하고요.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01.md 이렇게, 요거는 실제 블로그 포스팅이고, 요거는 그 스킬 자료를 만든 거예요. 네이버 알고리즘 원리, C랭크하고 다이아 설명을 하고요. 키워드 전략, 메인 서브 롱테일 키워드 배치법, 그 다음에 황금 템플릿, 섹션 구조, 글자 수 기준으로 했고요. 가독성 테크닉을 넣어서 모바일 최적화 이미지 배치, SEO 체크리스트 12가지 항목을 했고요. 제약 바이오 업종, 고급 검색량 키워드 표를 제시를 했고, 발행 타이밍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제 블로그 글을 여기다 넣었다고 하고요. 폴더 내 자료, 여기 바이오에 PDF 자료 분석해서 직접 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폴더 안에 있는 내용들, 보고서나, 그 다음에 뭐 회계 자료, 그 다음에 사진, 뭐 이런 것들을 싹 다, 뭐 보도 자료 이런 것들 다 분석한 거죠. 제목은 건강기능식품 원료 B2B 공급사 선택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세 가지. 뭐 GMP 규격 납기 완벽 정리 이런 식으로 했고, 메인 키워드 건강식품 원료 B2B 월 검색량 높고요. 중간 정도의 경쟁력도 되고, 핵심 내용 세 가지는 GMP 규격 일관성, 그다음에 규제 변화 대응력, 납기 신뢰도, 국내 시장 규모 5조 9,626원 등 실제 수치를 포함했고요. 2025년 6년 고시 개정 내용을 반영을 했어요. 이 전문성을 좀 신호로 넣는 거죠. 태그 20개, 그 다음에 CTA, 그 다음에 비교표 모두 포함했고, 내 블로그에서 바로 복붙해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다. 이미지는 직접 3에서 5장 추가해라.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네이버 블로그 상위 노출 작성 스킬이에요. 이 스킬은 네이버 블로그 상위 노출을 목표로 한 고품질 블로그 포스팅 작성 가이드입니다.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C랭크와 다이아로직에 최적화된 구조와 컨텐츠 원칙을 따릅니다.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의 핵심 원리는 C랭크, 컨텐츠의 신뢰도, 그 다음에 다이아는 딥 인텐스 애널리시스 해서 검색 의도를 파악한 좋은 컨텐츠, C랭크는 그동안 양질의 관련 주제에 관해서 꾸준히 글을 올린 사람, 이거 두 가지죠. 키워드 전략 메인 키워드 하나, 월 검색량 1000에서 10,000 사이, 서브 키워드 3에서 5개, 그 다음에 롱테일 키워드, 그다음에 키워드 배치, 메인 키워드 앞에 3분의 1 위치하고, 포스팅 구조를 한번 볼까요? 제목은 40자 이내, 메인 키워드 포함해서, 그 다음에 숫자 감성 문구, 궁금증 유발, 예를 들면 건강기능식품, 원재료 B2B 공급사 보는 법, 전문가가 말하는 세 가지 기준. 섹션 1은 공감 문제 제기, 한 200에서 300자 정도, 독자의 페인 포인트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렇게 하고 이미지 하나, 그 다음에 핵심 정보 본론 600에서 900자 정도 하고, 소제목 H2로 해서 2개, 3개, 번호 분리 리스트 활용을 하고, 이 분리 리스트라는 게 글머리 기호예요. 그 다음에 뭐 볼드체 핵심 키워드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섹션 세 번째 차별화 포인트 400에서 600자, 다른 블로그에 없는 정보. 그 다음에 섹션 네 번째 정리 요약 200에서 300자, 핵심 내용 세 줄 요약,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태그는 20개,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연관어, 업종 키워드들 쭉쭉 해서 뽑아달라. 가독성 체류 시간을 높이는 테크닉, 문장 구조, 한 문장 한 개 생각, 길어도 세 줄 이내,
문단 간격, 두세 문장마다 줄바꿈, 네, 말투, 구어체, 그다음에 시각 이미지, 예, 최소 3장 이상의 이미지, 표, 그다음에 볼드, 비교 정보 제공 시 반드시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핵심 문구만 강조하고요. 섹션 간 구분으로 읽기의 흐름을 유지한다. 인터랙션 유도예요. 댓글 유도 질문, 공감 저장 유도, 시리즈 연결, 그다음에 네이버 블로그 SEO 최적화 체크리스트, 제목 길이 40자 이내, 메인 키워드 위치, 그다음에 본문 분량 다 됐는지, 네, 이런 거 쭉 보고요. 업종별 고검색량 키워드 제시. 건강기능식품, 이건 3,000에서 5,000. 기능 원료, B2B, 바이오 소재, 3에서 800. 건강기능식품 GMP, 1,000에서 2,000.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2,000에서 4,000.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1,500에서 3,000. 바이오 원료 트렌드, 500에서 1,000. 기능식품 소재, 1,000에서 2,500 해서 오른쪽에 표로, 요 5개짜리가 주요 키워드겠죠. 그죠? 이렇게. 네, 롱테일 키워드 예시를 한번 볼까요? 건강기능식품 원료 공급사 선택 기준, 기능성 원료 GMP 인증 확인 법, B2B 바이오 원료 납기 신뢰도 높이는 방법,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형 원료 뜻, 바이오 원료 2025 트렌드 정리, 뭐 이런 게 이제 롱테일 키워드가 된다는 거죠.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금기 사항은 키워드 스패밍 금지죠. 같은 키워드 반복하는 거, 복사 붙여넣기 안 되고요. 타 사이트 글 복사죠. 이미지 도배 안 되고, 제목 낚시 금지고요. 짧은 글 금지하고, 광고성 글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5년, 2026년 알고리즘 트렌드를 반영해서 제작했습니다. 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샘플로 만들었던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01은 뭐라고 써 있는지 볼까요? 이게 제목이죠. 건강기능식품 원재료 B2B 공급사 선택할 때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GMP 규격, 납기 완벽 정리. 요거는 이제 포스팅 메타 정보라고 해서 직접 이걸 넣으면 안 되고, 이 포스팅에서 주요 내용들을 이제 키워드로 정리를 한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분류가 되는데, 원료 하나 잘못 고르면 제품 출시 6개월 늦어집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운영하거나 원료 소싱 담당자라면 아마 이런 상황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납기를 맞춰달라고 몇 번 독촉했는데 원료가 늦게 들어왔거나 시험 성적서 규격과 달라서 전량 반품을 했거나 갑자기 바뀐 고시 기준 때문에 원료 공급사가 자료를 못 내놔서 제품이 중단됐거나, 건강기능식 원료 시장 B2B에서 공급사 선택은 단순히 가격 비교가 아닙니다. 잘못된 공급사 하나가 수억 원짜리 생산 계획을 통째로 달릴 수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직접 정리한 기능성 원료 공급사를 고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2025, 2026 강화된 규제 환경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이라 지금 원료 파트너를 찾고 계신 분께 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기준 1, GMP 인증 규격 일관성. 이번 배치도 지방문과 똑같습니까? 건강기능식품 제조사가 원료 공급사에 가장 먼저 요청하는 서류가 바로 GMP 인증서와 시험 인증서입니다. 성적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어요. GMP 인증 여부보다 중요한 게 일관성이에요. 1월 배치 COA와 6월 배치 COA 수치가 다르다면, 원료 규격서상 함량 기준이 실제 출하된 제품과 다르다면, 공급사가 원료 제조 공정을 바꿨는데 미리 통보를 안 했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제조자 입장에서 GMP 감사 대응 비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실제로 국내 건강기능 전문 제조업체는 연 1회 이상 규제기관에 정기 조사 평가를 받고 2026년 2월부터 12월 평가 기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좋은 공급사 선택 기준은 원료 소싱, 제조, 품질 관리, 출고까지 통합 관리입니다. 체크 포인트 가능한가요? 기준 2, 이렇게 되고, 이 항목이 2026년 현대 가장 중요해진 기준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분야는 규제가 고정되지 않고 계속 변합니다. 최근 주요 변화만 봐도, 자, 2025년 3월, 2025년 12월 개별 인정형 원료 200여 종, 이런 식으로 이제 사례를 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규제가 바뀔 때마다 원료 공급사가 먼저 연락해서 변경 내용을 설명해 주느냐, 아니면 제조사가 물어봐야 알려주느냐의 차이입니다. 전자가 바로 진짜 파트너 공급사예요. 기능성 원료 시장,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25년 기준 약 5조 9,626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저거 체크 포인트. 네. 그때 제조사 안내했나요? 기준 3, 납기 신뢰도. 납기 지켜줄 수 있어요? 당연한 것 같지만 납기 신뢰도는 B2B 원료 거래에서 가장 빈번한 클레임 원인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늦게 왔다가 아니에요. 원료 납기가 지연되면 생산 스케줄 전체가 밀림, 위탁 제조 일정이 틀어짐, 브랜드사와 납품 계약 위반 가능성, 추가 재고 보유 비용 발생. 특히 바이오 원료는 온도, 습도 등 보관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서 단순 배송 지연이 품질 이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좋은 공급사는 출하의 루트에 시험 완료, 출하 승인, 운송, 독차 확인 등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묶어야 합니다.
이력 추적이 가능한 노트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상 발생 시 즉시 알림을 줄 수 있어야 해요. 자, 정리합니다. 공급사에서 파트너로 지금 원료 시장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표 있고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는 아, 싼 원료가 아니라 제품 출시 리스크를 함께 해줄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알려주세요. 도움이 됐다면 하고 이제 해시태그 해서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아주 완벽하게 블로그 글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챗GPT로 넘어가면 스킬이 두 가지가 만들어졌어요. 여기 파일에서 블로그 스킬 네이버 블로그 스킬 요거 한번 열어보고요. 텍스트 편집기에서 이렇게 지금 스킬 크리에이터가 만들어준 파일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샘플로 만들어준 거예요. 네, 요 두 가지만 있으면 사실은 상당히 블로그를 자동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해볼게요. 먼저 챗GPT를 들어가요. 챗GPT에 들어가서 여기서 챗GPT 보면 여기 이건 무료 사용자도 할 수 있습니다. 전 지금 무료 사용자예요. 여기서 새 프로젝트를 눌러요. 새 프로젝트를 눌러서 블로그 자동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요 로고를 누르면 아, 원하는 식으로 그 색상을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자,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렇게 프로젝트 자동화하고 해서 채팅은 여러분이 했던 채팅의 기록이 남는 거고요. 여기 소스는 첨부 파일 같은 거, 뭐 파일 같은 것들, 샘플로 사용할 만한 파일을 첨부하는 건데 요게 여기 프로젝트 설정을 누르시고요. 여기 지침을 선택을 해서 아까 클로드에서 만들어졌던 클로드 코어크에서 만들어졌던 요 스킬 있죠. 스킬을 지침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누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소스에는 아까 여기에서 만들어진 요 샘플 파일이 있었잖아요. 요걸 여기다가 소스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요걸 참고해서 블로그를 만들겠죠. 자, 여기에 이제 쓸 때 지금 일반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뭐 퍼플렉시티나 이런 데는 우리가 클로드 코크처럼 폴더를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준비를 해 놓으신 다음에 블로그 자동화해서 이 포맷에 맞게 우리가 주제를 어느 정도 넣어줘야 됩니다. 주제는 한번 이렇게 해볼고요. 네. 건강기능식품 원료 B2B 공급사 선택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세 가지. 메인 키워드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공급사죠. 공급사 선택. 그 다음에 키워드는 이제 세 가지라고 했었던 GMP, 그 다음에 가격, 안정성 뭐 이런 거. 독자 특성은 영업 담당자겠죠. B2B 제약회사, 제약사, B2B 영업 담당자. 톤의 매너는 전문적으로 하고요. 수치는 포함의 데이터 수치는 이 관련된 링크 같은 것들을 몇 가지 이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입력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만들어주죠. 어떻게 만들어주지 볼게요. 네, 해시태그까지 완벽하게 됐는데 이 글은 사실 기계가 써준 그런 투죠. 너무 짧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줄을 좀 길게 좀 넣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조정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시험 성적서 지연 뭐 이런 것들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줄글로 쭉 만드는 편이고요. 이런 거 활용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캔버스도 여러분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캔버스 이걸 다 일단 복사를 한번 해서 캔버스로 넘어갈게요. 캔버스. 캔버스로 넘어가서 이렇게 하면 여기 편집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기 캔버스로 직접 편집도 할 수 있어요. 아까 줄 길이가 너무 짧거나 뭔가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서들이 있어요. 그럼 챗GPT에 이 캔버스 기능을 활용하시면 문서를 실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챗GPT가 만들어준 이 문장을 우리가 사후적으로 막 수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다 만들어졌죠? 그럼 캠퍼스의 오른쪽에 이런 게 떠요. 순서는 밑에서부터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편집 제한을 누르면 챗GPT가 쭉 읽죠? 읽으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치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해줘요. 오른쪽에.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직접 수정한 게 아니라 챗GPT가 직접 수정한 게 아니라 이거 수정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거 수정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거 수정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죠. 여기서 네, 여기 적용을 하면 여기 맞춰서 그대로 수정을 해주고요. 네, 이렇게 챗GPT가 거기에 맞춰서 수정을 해주고 필요 없다. 수정 안 해도 된다 나는. 네, 그러면 이런 건 네, 이런 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제 적용하고 자 이렇게 해서 다 됐다고 칠게요. 이거 이대로 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길이 조절을 하는데 길이가 조금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아니면 요거보다 조금 짧게 유지를 할게요. 그럼 이렇게 누르면 길이가 짧아지죠. 쭉 다시 씁니다. 좀 단문 중심으로 글을 좀 컴팩트하게 이렇게 작업을 해 줘요. 네, 됐죠? 네, 됐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 네, 그다음 세 번째 단계는 여기 독해 수준인데요. 이제 유치원 여기 보면 이게 유치원생 수준부터 대학원생 수준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우리는 지금 B2B니까 이 분야에 되게 잘 아는 분들을 대상으로 할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대학원생 수준으로 조금 수준을 높여 보겠습니다. 왜 원료 공급사 선정이 기업 경쟁력으로 연결되는가? 야, 이제 벌써 줄이 훨씬 길어졌어요. 네. 확장됩니다. GMP 단순 인증이 아니라 제조 공정 재현성과 품질 일관성 보완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총 소요 비용입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네, 예, 거의 뭐 나무 위키 수준으로 네, 아주 자세하게 지금 작성이 됐고 불필요한 표들이 지금 싹 사라지면서 되게 이제 글머리 기호 중심 몇 가지와 텍스트가 짧지 않은 텍스트 중심으로 이렇게 좀 자세하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닫음키를 눌러서 이제 문장을 다듬는 거예요. 뭐 오타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가다듬어 주죠. 네. 네, 이렇게 싹 긁어서 바꿔주고 네, 이렇게 네, 가독성을 최대한 높여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끝난 거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모티콘을 취향에 따라서 넣을 수 있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모지를 넣을 수 있는데 단어를 선택하면 단어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많고요. 섹션을 선택하면 요런 섹션 제목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목록은 요런 목록들에 이제 들어가는데 목록에 들어가는 거 한번 해 볼까요? 이모지 추가 목록. 네, 이런 목록에 이모지가 들어가요. 이 서양 사람은 요런 걸 좋아하나 봐요. 네. 되게 우리나라 취향은 아닌 것 같은데 SNS는 몰라도 블로그에 이런 거 있으면 되게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 그 AI가 만들어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저는 들어서 넣고 보니 '아 이거 좀 괜히 했다.' 싶은 거죠. 네. 그러면 다시 이모지 추가해서 제거하기를 눌러요. 네. 그러면 이제 들어갔던 이모지가 싹 다 제거되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AI에서 우리가 이제 그 클로드 코워크에서 만들어졌던 그 스킬 크리에이터를 바탕으로 여기 와서 워싱을 해서 좀 수정을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복사하면 해서 여러분 블로그에다가 업로드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뭐 그런 거 있어요. 뉴스 기사라든가 데이터 같은 것들을 좀 보완해서 이 뭔가 이 글의 신뢰도 같은 걸 높이시는 거 그런 거 좀 중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 유용하게 여러분이 스킬 크리에이터에서 만든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순차 오케스트레이션과 멀티 MCP 조정인데요. 이 순차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클로드가 마치 여러 개의 MCP 도구 같은 것들을 지휘자처럼 순서대로 활용하는 그런 패턴을 말합니다. 앞 단계가 성공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앞 단계가 잘못되면 다시 리젝트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굉장히 뭔가 비서가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건데 이제 스텝 1에서는 계정을 생성하거나 계정을 연동시키거나 하게 되죠. 그다음에 결제를 하게 되면 결제 관련된 내용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메일 알림이 필요하면 이메일을 발송할 수도 있고 이런 걸 단계별로 설계를 하고요. 중간중간에 사람은 승인만 해 주거나 뭐 도움 뭐 그 권한을 주거나 뭐 이런 정도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순차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AI를 쓰거나 어떤 일을 할 때는 이거 한번 한 다음에 요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고 뭘 만들잖아요. 근데 이건 전체적인 프로세스 설계만 한번 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AI가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 자동 없이 수동으로 하게 되면 담당자가 인제 직접 각 단계를 수동으로 처리해요. 예를 들면 뭐 카카오톡 메시지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디에 인제 송출을 하거나
뭐 A/B 테스트를 하거나 이런 걸 하나씩 가져와서 만들고 이렇게 당연하죠. 프로그램이 열어 갖고 들어가서 하고. 근데 인제 순차 오케스트레이션은 목적을 정해 놓으면 거기에 맞는 도구를 클로드가 선택을 한다는 거죠. 네. 실 그래서 순서가 바뀌거나 그럴 때 막 건너뛸 수도 있고 막 빼먹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어디서 뭐가 막혔는지 이런 걸 확인할 길이 없어요. 롤백으로 수정해야 돼서 복잡하기도 하고 또 24 시간 내에 처리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순차 오케스트레이션을 사용하면 클로드가 모든 단계를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순서가 코드로 고정되어 있고 또 그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실수가 없고 어느 단계에서 실패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필요시 자동으로 그 전 단계로 다시 갈 수도 있고 24 시간 이내에 자동 처리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인제 이건 돈만 많으면 돼요. 돈 없으면 중간에 세션이 끝나요. 그래서 순차 오케스트레이션 이런 식 때문에 사실 클로드가 되게 비용을 많이 잡아먹는 그런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해 볼까요? 자, 주식회사 야식 밀키트라는 곳에서 인제 마케팅 팀이 있는데 여기서 신제품 출시 캠페인 런칭을 아 준비하고 있어요. 신제품 불닭 라볶이 밀키트 출시를 앞두고 기존 고객 데이터베이스에서 타겟을 추출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자동 발송하는 거예요. 대상 고객은 12,847명이고요. 타겟 세그먼트는 야식 구매 이력 보유자예요. 발송 예정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그 타겟에 따라서 n분의 1 해서 발송을 하는 걸로 했고 연동 방식은 CRM 또 광고 소재, 카카오톡 메시지 이런 식으로 인제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순차 오케스트레이션 프롬프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신제품 불닭 라볶이 밀키트 출시 카카오톡 캠페인을 아래 순서대로 실행해 줘. 각 단계가 설정 성공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실패하면 중단하고 이유를 알려줘. 1단계는 고객 세그먼트를 추출하는 거예요. CRM에서 최근 6개월 내에 야식 카테고리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만 추출하고요. 필터 조건은 구매 횟수 2회 이상, 수신 동의 여부 true. 결과를 CSV 저장하고 총 인원수를 알려줘. 2단계입니다. 맞춤 카카오톡 메시지 카피를 생성하는 거예요. 추출된 세그먼트 특성에 맞는 카톡 메시지를 작성해. 메시지 형식은 제목 AB, 그 다음에 본문 300자 내에 CTA 버튼, 지금 주문하기. 톤은 친근하고 식욕 자극적으로. 3단계는 구글 캘린더 일정을 입력합니다. 예약 일정을 구글 캘린더에 입력을 하고 캠페인명, 발송 대상 인원, 그다음에 예약 시간 담당자를 태그합니다. 그다음에 4단계는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예약하는 거예요. 2단계에서 완성된 카피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발송 예약을 해주고 발송 목록이 1단계에서 추출된 고객 중에서 500명을 매주 한다. 실패 시 롤백 기준은 1단계 실패하면 전체 중단, 데이터가 없죠. 그다음에 2단계 실패 시인 1단계 추출 결과를 보관하고 중단, 그다음 3단계 실패 시에는 구글 캘린더 일정 추가 취소하고 나에게 알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넣었어요. 자, 그러면 요걸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 일단 고객 세그먼트를 추출하는데요. 데이터를 입력을 동시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데이터 있는 엑셀 파일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12,847명 중에 필터링을 해서 그 기준에 맞는 걸 뽑아줬는데 클로드가 2,341명의 데이터를 뽑아줬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자, 이제 메시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노션에 접속해서 카피를 만드는 거죠. 어떤 툴이든 상관없는데 일단 노션이 메모장이니까 모로콜 메모장이든 노션 메모장이든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메모장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죠. 이런 식으로 카피가 생성이 되는데 어떤 식이냐 하면 노션에다가 만들어 준 거예요. 캠페인 개요. 야식 구매 이력 고객 재활성화 캠페인. 발송 대상 야식 구매 이력 고객 2,341명. 대상은 매주 금요일 500명씩 순차 발송하고 마지막 주에는 341명을 발송해야 되겠죠. 발송 기간 5주가 될 거고 목적은 야식 밀키트 재구매 유도. A안은 감성 자극형이에요. 오늘 밤 야식이 땡기지 않나요? 컨셉. 늦은 밤 야식이 생각나는 감성적인 순간의 소구, 따뜻하고 친근한 톤. 자, 야식 밀키트. 오늘 밤 야식이 생각 안 나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번에 주문하셨던 족발 보쌈 세트 기억하시나요? 오늘 밤 딱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어요. 이번 주 야식피. 여기 메뉴랑 금액은 당연히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것이고, 옷 자정 전에 주문하면 야식 소스팩 무료 증정. 지금 바로 주문하러 가기, 요 링크 하시고, 뭐, 본 마케팅 어쩌고저쩌고. 예상 성과, 클릭률은 중간 정도 되고, 감성 공감으로 브랜드 호감도를 상승시키는 겁니다. 적합 대상은 골드, 실버 등급 3개월 이상 미구매 고객이에요. 자, B안, 혜택을 강조하는 거죠. 이번 주 금요일만 30% 할인. 이거 강력한데요. 명확한 할인 혜택을 전면에 내세워서 즉각적인 구매 유도, 직접적이고 긴박감 있는 톤이에요. 자, 불이 막 나오고요. 금요일 한정 야식 세트 30% 할인. 이번 주 금요일에만 드리는 특별 혜택이에요.
이 숫자를 딱 넣어주면 더 긴박하죠. 23시 59분까지만. 야식 구매 only. 예. 야식 스페셜 세트 6종 30%, 안주 모음 세트 4종 30%, 족발 콤보 30%, 쿠폰 코드 이렇게 넣고 결제 시 자동 적용이 되고 1인 1회 가능하고요. 지금 쿠폰 주문하고 적용하고 할인 주문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클릭률이 높을 것 같고 즉각적인 구매 전환율이 최고다. 자, C하는 스토리텔링이에요. 우리 야식이 이렇게 탄생했어요. 브랜드 스토리와 제품 탄생 배경을 소개하고 신뢰감과 궁금증 유발, 정보 감성 혼합톤. 야식 밀키트 새벽 2시 셰프가 직접 만든 야식 레시피.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R&D 김 셰프가 새벽 2시에 혼자 야식을 먹다가 떠올린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왜 집에서 먹는 야식은 항상 아쉬울까? 그래서 탄생한 야식 밀키트의 신메뉴, 신제품 소개, 셰프의 특선 새우튀김 세트, 활새우를 직접 손질한 바삭함의 차이, 1배 4.9, 네, 2,341명 중 94% 재구매 의향, 오리지널 곱창 전골, 서울 종로 30년 노프의 레시피 그대로, 이번 달 베스트셀러 1위, 셰프 스토리 전체 레시피 전체 보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되고 클릭을 유도해서 컨텐츠를 읽어보면서 그 안에서 비주얼 같은 것도 이제 아무래도 카톡은 메시지가 좀 제한적이니까 그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죠. 클릭률은 중상 정도, 브랜드 중장기, 장기 LTV 향상에 도움이 되겠다. 그럼 이제 A, B, C 비교 요약을 해보고 이렇게 발생 수 이렇게 정리한 거죠. 네. 노션을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네. 노션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캘린더에 일정을 입력을 합니다. 네. 오케이 해주면 네, 캘린더에 입력을 하고 불닭 라볶이 대상 발송 완료, 대상 2341 김영준 담당 캘린더 입력 완료.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약에 따라서 발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코워크가 중간중간에 이게 설명을 해줘요. 카카오톡 메시지 생성 실패, 뭐 고객 목록은 저장했습니다. 뭐 MCP 커넥터 연결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이런 메시지들이 중간중간에 뜨죠. 오케스트레이션은 그러면 어디서 활용하면 좋을까? 일단 마케팅 런칭 캠페인 같은 거요. 타깃 고객 세그먼트를 추출하거나 맞춤 메시지를 생성하거나 이메일 예약 발송을 하거나 성과 추적 데이터 대시보드를 업데이트하거나 전자상거래 주문 처리를 할 때 재고 확인하고 뭐 이런 결제 승인하고 이런 거 할 때 요걸 제 생각에 이제 캘린더 같은 데 자동으로 집어넣을 수 있겠죠. 보고서 자동 생성도 가능할 거예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시각화하고 문서 생성 배포해서 관리자에게 자동 배포를 할 때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넣어 놓으면 그걸 클로드가 한 30분, 길게는 뭐 한두 시간 동안 쭉 순차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는 것이죠. 직원 입사 처리도 가능하죠. HR 시스템에 등록을 시키고 이메일 계정 생성하고 사내 시스템 권한을 부여하고 환영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메일 계정 생성을 할 때는 이제 희망하는 이메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데이터랑 확인하는 작업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차 오케스트레이션을 활용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인데요. 도메인 전문성이라는 게 또 클로드 코워크가 자랑하는 스킬 중에 하나예요. 뭐냐 하면 이제 API가 단순하게 실행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분야의 규칙과 법 같은 것, 룰 같은 거를 다 숙지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패턴을 하는 거예요. 결정을 내리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융 규제 준수라든가 법률 계약 검토라든가 의료 데이터를 처리한다든가 보안 감사 기록, 로그 기록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거래 요청을 감지를 하고 규정을 대조하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 및 기록이. 사실 사람들이 하면 이런 걸 아무리 꼼꼼하게 해도요, 중간중간에 놓치게 되죠. 근데 이걸 이렇게 그 컴퓨터가 그 규정을 가지고 있고 그 규정에 일일이 대조하는 작업은 사실 컴퓨터가 굉장히 우월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걸 도메인 전문성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나는 애완견 사료 제조 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마케터예요. 폴더에 있는 자료를 검토해서 수출에 가장 적합한 국가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수출 프로세스를 위한 법률 규제를 검토하고 바이어 발굴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해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폴더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국가의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요. 수출 프로세스를 위한 법률 규제도 담아 넣었어요. 그 코트라 가면 각 국가의 법률 규제 검토 관련된 자료들이 있어요. 그거를 최신 버전으로 다운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바이어 발굴을 위한 제안서까지 작성을 해라.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아직 우리 회사는 미국에 수출할지 뭐 중국에 수출할지 어느 국가에 수출할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그 중에 국가 하나를 선택을 해라. 뭐 일본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뭐 독일도 있고 영국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수출 유망 품목, 그다음에 뭐 무역 사기 방지 매뉴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본법 같은 거 이런 거 다 넣어 놨어요. 예. 자, 그러면 인제 보고서가 만들어졌는데 여기 보고서 최신 3 가지 내용 모두 담겨 있어요. 파트 1 수출 최적 국가 선정, 예, 수출 법률 규제, 바이어 발굴 제안서 이렇게 세 파트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베트남 수출 보고서 이렇게 폴더가 만들어져 있고, 자 파트 1 이에요. 수출 최적 국가 선정 9 개의 수출 데이터 분석 결과 베트남을 1 순위로 선정을 했어요. 9개 국가 중에서. 애견 사료 수출 전략 보고서이고요. 네. 분석은 한국 무역협회 품목별 수출 통계 데이터 와 각 국의 수입 규제 현황을 조합해서 HS 코드 2309 개 고양이 사료 기준 수출 유망 시장을 객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검토 대상 국가는 미국, 베트남, 대만, 독일, 폴란드, 일본, 중국, 멕시코, 인도 등 9개국이며 수출 규모, 성장성 규제 리스크, FTA 혜택, 중소기업 진입, 용이성, 한국 브랜드 인지도 전시회 접근성 복합 평가했습니다. 국가별 비교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베트남이 한국에서 나가는 수출액이 70만 이렇게 돼 있는데 대만이 가장 많네요. 어 그러나 베트남도 적진 않다. 그다음에 시장 성장성, 예, 베트남 매우 높고 미국이 높고 대만이랑 일본은 보통이고 독일, 폴란드 낮은 편이고요. 수입 규제 여부는 베트남 없고요. 대만도 없고 대부분 없는데, 대부분 없네요. FTA 혜택 베트남 있고 대만은 미체결돼 있고 미국은 한미 FTA, 일본도 미체결이네요. 중소기업 진입 용이성 베트남 용이하다. 한국산 프리미엄 매우 강하다. 전시에 활용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 평가는 베트남이 제일 좋겠다. 최우선 추천이다. 그다음에 차선책으로는 대만이다. 중장기로는 미국, 그다음에 일본 이런 것. 제외는 독일, 폴란드. 제외 이유를 보면 독일, 폴란드를 포함한 EU 시장의 경우 HS 230900 사료 첨가제 품목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진행 중이어서 리스크가 높대요. 아, 아, 리신, 반덤핑 규제 진행 중, 그다음에 러마 콜린 두 품목 모두 사료 원료로 사용될 수 있어서 리스크가 존재한답니다. 중국의 경우 한국산 사료 수입 실적이 990천 달러, 그래서 미비하대요. 그래서 비관세 장벽과 현지 브랜드 경쟁이 매우 치열해서 중소기업 진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딱 결론을 내줬습니다. 베트남 시장 현황을 한번 볼까요? 베트남은 경제 성장에 따른 중산층 확대와 반려동물 문화 확산, 프리미엄 사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다음은 주요 시장 지표입니다.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 반려견 관련 시장 규모, 한국산 수입 이런 거, 프리미엄 사료 증가 이런 거 있습니다. 주요 소비 도시 호치민, 하노이, 최종 선정 베트남. 종합 분석 결과 아래 이유로 베트남을 최적 국가로 선정합니다. 수출 규모 2위, VKFTA, 그다음에 반려동물 시장 연평균 12%에서 15% 성장, 한국산 식품 소비에 대한 강한 프리미엄, 전시회 활용, 바이어 네트워크 구축 가능, 호치민, 하노이 대도시 중심 현대적인 유통망으로 발달이 가능한 접근이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수출 규제법 검토인데요. 자, 이제 정해졌으니까 베트남으로 포커스해서 들어가는 거죠. 자, 법률 규제 검토입니다. 관세율 FTA 혜택. 베트남은 한국과 VKFTA, RCEP 두 가지 FTA 체결하고 있어요.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서 특혜 관세 적용 시 관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인증 허가 요건은 베트남에 애견 사료를 수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인증하고 허가가 필요하대요. 수입 허가는 베트남 농업촌개발부에서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동물사료 등록, 내셔널 라이브스톡 어디서 디파트먼트에서 검역 증명서, 한국 농림부 검역 본부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라벨링 규정 했어, 원산지 증명서 하셔야 되고요. 라벨링 규정 상세를 한번 보면 베트남 정부령 105에 따라서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는데 제품명, 제조일자, 뭐 보관 방법, 사용 방법, 제조사 명칭, 주소 이런 거 다 베트남어로 기재를 해야 되고, 수출 품목 HS 코드 확인, 원산지 증명서 발급, 검역 증명서 획득, 수입자, 수입 허가 취득, 베트남어 라벨 제작, 선적 서류 준비, 베트남 세관 통합, 사후 관리 및 재수출 갱신. 주요사항 리스크 관리는 수입 허가 사전 확인하고 성분 기준 준수하고 통관 지연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환율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3장 바이오 발굴 제안서입니다. 전략 개혁.
전시회, 코트라 활용, 온라인 플랫폼 전시, 현지 유통사 접촉, 협회 기간 연계예요. 애완동물 협회 이런 거. 네. 전시 활용 계획은 베트남 풋 엑스포 2026이 2026년 11월에 호치민에서 열린대요. 그다음에 하노이 식음료 및 식품 가공 전시회가 2026년 1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하노이에서 열리고요. 베트남 풋 엑스포 2027이 2027년 11월 10일에서 13일까지 호치민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전시회 참가 준비 사항은 베트남어 제품 카탈로그, 가격표, 샘플 제품 이런 거. 코트라 활용 방안은 무역투자진흥공사 하노이 호치민 무역관을 운영해서 중소기업 수출 자원 다양한 서비스 연결합니다. 글로벌 바이어 연결, 수출 바이오부처 사업, K 비즈니스 플라자 현지화 지원, 코트라 무역관 연락처 이렇게 여기 있네요. 네. 382 전화번호까지 있어요. 영문 이메일 템플릿, 바이어 초기 접속할 때 이런 이 영문 이메일 템플릿을 이렇게 제공했어요. 제안서 핵심 구성 항목은 회사 소개, 주요 제품, 제조 인증, 수출 실적, 제안 내용, 지원사항, 담당자, 연락처요. 자, 실행 로드맵을 보면 3월, 4월에는 준비 단계가 되고 해썹 인증, 베트남어 라벨 제작, 제품 샘플 준비. 그다음에 2026년 5월, 7월에는 바이어를 접촉하고 20일 알리바바 등록을 하고요. 코트라 바이어 매칭 신청, 온라인 화상 상담 진행합니다. 2026년 8월, 10월은 계약을 협상하는 거죠. MOU 체결, 계약서 작성을 하고요. 11월에는 전시에 참가해서 베트남 풋 엑스포 하노이 식음료 전시에 참가하고 12월에 첫 수출이 이루어집니다. 네. 예상 비용 지원 제도 코트라 수출 바이어 활용 시 최대 70% 절감 가능하고요. 중소벤처기업부 수출 초보 기업 지원 사업 최대 3천만 원. 네, 코트라 전시회 사업단 단체관에 들어가서 한 50% 정도의 비용을 절감한다. 예. 결론 및 종합 요약이에요. 본 보고서는 애완견 사료 HS2309 수출 전략 수립을 위해서 9개국의 수출 통계, 수입 규제, FTA 혜택, 시장성을 종합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3가지 핵심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장, 2장, 3장 우리가 지금 살펴봤고요. 당사의 성공적인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코트라 하노이 호치민 무역관에 조기 접촉하고 베트남 엑스포 2026 참가 준비를 3월부터 시작하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수출기업 수출 지원 제도 활용하시고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기준 데이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네, 이거 솔직히 대부분 중소기업이어서 이런 걸 충분하게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보통 사장님들이나 임원분들이 이걸 한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아주 이게 이렇게 플랜까지 사업 플랜까지 완전하게 짰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로드 스킬의 정말 놀라운 능력을 한번 살펴봤는데 어떤 스킬들이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볼게요. 마케팅 플러그인에 있는 스킬은 브랜드 보이스라는 게 있는데 팀의 브랜드 보이스 이게 브랜드가 말하는 고유한 말투, 태도 같은 것들을 규정을 맞춰 놓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걸 작업해 주는 거예요. 그 브랜드 팀에 있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로고를 만들고 심벌을 다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문서에 가로 세로를 막 이렇게 지디겨서 비율을 다르게 쓰거나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그런 경우에 이거 좀 이렇게 써도 되지 않냐 하면서 이제 마케팅 팀에 또는 브랜드 관리하는 팀에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좀 그냥 난 이렇게 쓰는 게 편한데 이러시면서 근데 이게 마땅히 또 같은 직장에서 인간관계로 묶여있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이런 브랜드 보이스에 집어넣으면 클로드 규정에 따르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면서 이제 대안까지 얘기를 하겠죠. 이유 이런 거.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겠죠. 이게 말하자면 이제 도메인 전문성을 활용하는 거죠. 캠페인 플래닝, 캠페인 목표 설정, 타겟 세분화, 채널 전략, 컨텐츠 캘린더, 성과 지표까지 포함해서 마케팅 캠페인 전체를 설계합니다. 컴페티티브 애널리시스는 경쟁 분석 지식, 프레임 적용이고요. 컨텐츠 크리에이션은 컨텐츠 제작 규칙, 품질을 형성하는 거고요. 퍼포먼스 애널리틱스는 마케팅 성과 데이터를 해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합니다. 자, 세일즈 플러그인의 스킬은 보시면 어카운트 리서치가 있어요. 고객 계정을 조사하거나 배경을 분석하고요. 콜 프립은 영업 통화 사전 준비예요. 컴패러티브 인텔리전스는 경쟁 인텔리전스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다음에 크리에이트 언 에셋은 영업 자료를 생성을 하고요.
데일리 브리핑은 1일 브리핑 자료를 요약합니다. 드래프트 아웃리치는 아웃리치 메시지 초안을 작성을 합니다. 아웃리치가 외부에 영업을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플러그인 스킬을 보시면 데이터 컨텍스트 익스트랙터라고 해서 데이터의 맥락을 추출하는 거예요. 데이터 익스플로레이션은 데이터를 탐색하는 것이고요. 데이터 밸리데이션은 데이터 검증,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은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터랙티브 대시보드 빌더는 인터랙티브한 대시보드를 구축해서 이게 보통 HTML 방식으로 되잖아요. 지난번 우리 명령 때도 살펴봤는데 이제 눌렀을 때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SQL 쿼리스는 SQL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합니다. 네, 그 다음에 스테이티스티컬 애널리시스는 통계 분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덕티브 플러그인의 스킬인데요. 메모리 매니지먼트, 작업 맥락, 중요 정보 같은 것들을 기억하고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태스크 매니지먼트는 작업 관리 및 우선순위를 조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플러그인 스킬인데요. 컴패러티브 애널리시스는 경쟁사 제품 분석, 피처 스펙은 기능 명세서를 작성하고요. 매트릭스 트래킹은 제품 지표를 추적을 하고, 로드맵 매니지먼트는 로드맵을 관리를 하고요. 스테이크홀더 커뮤니케이션은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유저 리서치 신디시스는 사용자 리서치를 종합하는 겁니다. 리걸 플러그인의 스킬이에요. 캐니드 리스폰스는 표준 법률 답변 템플릿을 말하고요. 컴플라이언스는 컴플라이언스를 체크하는 거고, 컨트랙트 리뷰는 계약서 검토, 리걸 리스크 어세스먼트는 법적 리스크 평가죠. 어세스먼트가 사정 뭐 이런 거죠. 감사. 네. 미팅 브리핑은 회의 브리핑. 그 다음에 NDA 트라이에이지는 NDA 분류예요. 자, 그 다음에 파이낸스 플러그인의 스킬에서는 어디트 서포트는 감사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클로즈 매니지먼트는 마감 관리, 그 다음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는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저널 엔트리 프립은 분계 입력 준비하는 거고, 리콘실리에이션은 계정을 조정하는 거고요. 베리에이션 애널리시스는 차이를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서치 플러그인 스킬은 널리지 신디시즈, 지식을 종합하고, 서치 트레저리는 검색 전략을 짜고, 그다음에 소스 매니지먼트는 소스를 관리하는 겁니다. 자, 커스터머 서포트 플러그인 스킬 한번 보면요. 커스터머 리서치, 고객 조사죠.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션 처리, 요거 명령할 때 말씀드렸어요. 고객센터에서 문의가 왔는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뭐 시스템 팀이라든가 AS 팀이라든가 이쪽으로 넘기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는 걸 말하죠. 널리지 매니지먼트는 지식을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리스폰스 드래프팅은 답변 초안을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티켓 트레이에이지는 티켓을 분류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리서치 프로그인 스킬을 보면 인스트루먼트 데이터 투 엘로트로프, 이거는 장비 데이터를 엘로트로프 형식으로 변환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플로우 디벨롭먼트는 넥스트 플로우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걸 말하고요. 사이언티픽 프로블럼 셀렉션은 과학 문제를 선정을 하고, SCVI 툴, 요거는 SCVI 도구를 활용하는 걸 말하고, 네, 그 다음에 싱글셀 RNA QC는 단일세포 RNA QC를 설치하는 이런 걸 말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클로드 코워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제껏 우리가 알고 있었던 AI들의 어떤 할루시네이션, 그런 문제가 있었던 그런 AI를 완전히 벗어난 부분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인간적인 답변으로 우리를 놀라게 했던 게 1세대였다면 지금은 더 인간의 원하는 만큼의 업무 능력을 서포트해주는 기능으로 상당히 진일보했다. 그걸 클로드 코워크가 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플러그인을 활용을 하시면서 여러분한테 최적화하면 사업을 하시는 데에 더 좀 원활한 어떤 어시스턴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다양한 사례가 만들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클로드를 통해서, 클로드 코워크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되면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네, 시트리니 리서치에서 발간한 2028 진흥위기 보고서, 이런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강력해진 AI와 함께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초반에 보고서 얘기를 좀 하고요. 후반부에는 이제 제 생각을 좀 한번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